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JTB 낮 뉴스입니다. 10여 년 전 익산 국토청이 한 농촌마을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인근 도로 확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지 보상 문제로 도로 확장이 중단된 뒤에 갈수록 차량 통행이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의 한 농촌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 900m가량의 도로입니다. 대부분 폭이 4m지만 구간마다 일정치 않은 데다 곳곳이 굽었습니다. 익산 국토청이 지난 2004년 바로 옆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2차로로 확장을 추진했지만 중단됐습니다. 인근 축사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분 안 되고 전체를 수용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 금액이 너무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 체험학습장을 오가는 관광객들은 물론 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통행이 갈수록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이 닥쳐오면은 이것도 빙판길이 또 있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여기가 길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 운전자들끼리 서로 난감한 거예요. 주민들은 익산 국토청이 도로를 확장하려다 중단된 만큼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서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제 임실분의 문제라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도로 관청인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임실군에다가. 도로 정상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순창군 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년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순창군은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지난해 악취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행정의 늑장대처라는 비판 속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군 인계면 폐기물 공장 인근 주민들은 5년 전부터 악취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1월 달에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가지고 3월 달까지 모든 조치를 끝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현재 자체에서도 냄새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좋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손을 놓고 있던 순창군은 지난해에야 공장 인근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치의 15배 이상이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엔 무려 30배가 나왔습니다. 탈취제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분사해서 악취를 차감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현장에. 올해 개설 명령 내려가지고 올해 3월 말에 설치를 완료했죠. 전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데 물리적인 그런 저감 시설은 없었다고 봐야죠. 3번 이상 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게 되면 업체는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됩니다. 이럴 경우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가 15배에서 10배로 크게 낮아져 보다 엄격한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순창군이 재빠르게 대처했다면 악취 민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축분뇨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퇴비 공장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지 악취 방지 대책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민들은 악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주 순창군을 방문해 업체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전북의 전략 산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이지만 태양광과 탄소산업 그리고 수소산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이 선포된 뒤 태양광 사업은 빠르게 속도를 냈습니다. 수상 태양광은 2.1기가와트 가운데 1.4기가와트의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고 육상 태양광은 0.3기가와트 가운데 0.1기가와트의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태양광 설비업체 2곳이 군산에서 첫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원전 3개의 분량의 발전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효성이 전주 공장에서 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생산 라인을 10개로 늘려 생산량을 지금의 10배인 2만 4천 톤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9년 뒤 효성의 탄소섬유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3위로 껑충 뛰고 2,3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꿈과 용기를 가지고 이곳 전주에 모여 탄소 클러스터를 만들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더 창출해낼 것입니다. 새만금에 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친환경 수소 산업의 미래를 밝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태양광은 낡은 패널에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됐다는 환경오염 논란을 극복해야 하고, 탄소섬유 시장을 육성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통과도 정치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수소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개발과 함께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확대 등을 서둘러야 합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겨울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매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남원 도통우체국과 롯데마트 등 남원 시내 주요 사거리 4곳에 성탄트리가 등장했습니다. 남원시는 한여름 사용하던 그늘막을 접고 트리를 조성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밤에는 불빛을 밝혀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임실구는 오는 25일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산타 축제를 개최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오후에는 코미디언 이용식 씨가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키즈 플레이존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정읍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단풍터널 일원에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내장산 단풍 겨울 빛축제를 개최합니다. 이곳엔 빛터널과 눈꽃정원, 별빛정원 등 다양한 포토존이 조성돼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올해 매출이 85억 원으로 학교 급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4년 만에 3배 이상 훌쩍 늘었습니다. 완주군은 학교는 물론 지역 내 유치원과 공공기관이 로컬푸드 급식에 동참하고 있어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내년 1월 10일 치러지는 사상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따라서 전북체육회가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북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서 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이달 말일 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에 후보자 간의 전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가능하며 선거일 직전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탄소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7일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1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탄소법을 여야 간의 합의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법사위 개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같은 민감한 법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 해를 넘겨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열려도 탄소법의 처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채권 확보가 어렵거나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국 금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76명, 체납액은 37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47명입니다. 전주시 산하기관들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 감사 결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관 수입 예산 편성과 징수를 소홀히 했고 전주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북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이 2천억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 141억 원이던 미세먼지 저감 예산이 내년에는 2,21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천연가스와 전기자동차 보급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라북도의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주시 금암동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서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 내부가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부안이 10도, 전주가 8도, 무주 6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 목요일에는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부안읍 상원마을 주민들이 62만 7천 원, 부안군 부안읍 예동마을 주민들이 21만 원을, 부안군 부안읍 중앙마을 이장 조병일 님이 5만 원을, 김제시 백구면 세터마을 주민들이 35만 2천 원, 김제시 백구면 유촌마을 주민들이 13만 4천 원, 김제시 금산면 동곡마을 주민들이 41만 원, 남원시 일원면 월평마을 주민들이 23만 원, 익산시 오산면 만수마을 주민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